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플러스 대표 이승원입니다. 증시 최전선 5월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6월 시장도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5월 초 변동성이 상반기 수익률을 확정지었다면 6월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라 올해의 수익률을 크게 가를 것입니다. 5월 초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번 변동성 시장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는 부산 팩스코 컨벤션홀, 본관, 제1전시장 2층 216호입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목설정 코너입니다. 정목설정 코너가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진행하는데요. 네. 1차, 2차 때 획기적인 어떤 사람들의 호응. 그래서 바로 단위 시간 시청률 최고 났잖아요. 또. 최고 나왔는데요. 이분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정원. 자, 누굽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MTN. 네. 내가 MTN은 알아야지. 그 동네를. MTN은 알아야지. 약간 격 떨어져? 격 떨어져? MTN은 모르지만 네. 김종현 위원의 그 명성은 내가 자자히 기들었지. MTN은 몰라.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늘 나오시더라고. 영상으로. 네. 그래서 MTN은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은 안다. 이학용 전문위원과 김종현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들어간데 그냥 슬쩍. 예의상. 관심 없지만. 네, 관심 없지만 네. 넣어줬는데 자, 이쪽 그 MTN의 만물 박사. 그렇죠. 그죠? 이쪽에서 한국경제에 제가 있다면 이쪽에는 MTN은 김종현 의원님이 있구나. 자, 김종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 전문가께서도 왜 과거에 MTN에 잠깐 있었죠. 활용하셨던 없었을 때, 안 계셨을 때, 잠깐 그 동네에 나갔었지. 그리고 이제 MTN을 떠난 계기가 있었어요. 왜요? 형님이 들어오셔갖고, 아유,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밀려난 거지, 그냥. 밀려났지. 네. 다음에 내가 또 한국경제TV 가면 누굴 또 밀어내나? 네. 밀어내는 놈들 몇 명 있는데, 그것들. 네. 가면 죽을 애들 몇 명 있지. 네. 난 가면 일단, 우리 한상춘 위원님을 형님으로 딱 모시고. 위원님을. 또 그 형님 좋아하잖아. 네. 그 형님 방송은 아침에 6시 때 하시잖아요. 네네. 그 한상춘 위원님은 제가 정말 늘 존경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30살 때 만났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방송 중에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할 때는 최고의 방송이죠. 최고의 퀄리티. 네, 진짜로. 진짜로요. 그런 얘기를 꼭 내가 했다라고 전해 좀 주세요. 네. 그 얘기를 녹화해갖고. 전해드릴까요? 한상춘 의원님한테 이걸 딱 클립해갖고 딱 찍어주세요. 네네. 무슨 얘기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약간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건 있지만은요. 네. 말을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약간 시장의 뚱딴지 같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VOD 서비스 되면 저희 전 머니터 방송 기자들이나 PD한테도 그러거든요. 네. 여기 들으신 분들도 딴 건 모르더라도 왜냐면 워낙 세배가 하니까 못 들으실 분이 있어요. 네. 저는 라이브로 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한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VOD라도 유튜브나 이렇게 한국경제 VOD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 부분만 보시면 약간 어렵더라도요. 계속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리서치 센터장 쪽에서 보면 저는 당연하게. 근데 그분이 또 영전하셨더라고. 우리 합병해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IBK 증권으로 또 가셨네. 네네. 이종호 센터장. IBK로 가셨어요? 종호 형님이 또 IBK로 가셨어.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 그 라인이야 나 우리 아는 형들인데 근데 이종호 센터장이 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는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너 모셔놓고 딴 얘기만 했네요. 김 의원님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최근에 이제 저번에 이학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뭐 ETF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할까 이런 아이디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뭐 적극적으로 그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뭐 보통 말리는 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보찜을 들고 다니면서라도 사라고 권하고 싶은. 올거니! 보찜. 오늘 그러면 중앙아시아고 쪽?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펀드 말고도 또 다른 ETF 쪽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중앙아시아거든요. 중앙아시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몽고 이런 쪽인가?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김정희 의원님이랑 저랑은 그런 그 거국적으로 보는데 아마 이성원 대표 눈이 빛나네. 이성원 대표 예쁜 여자 때문에 보는 그 눈이 빛나지 지금. 우즈벡. 우즈벡. 우리 조교도 같이 눈에 뜰 것 같은데. 조교랑 같이 손잡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탐방 갔다 오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관심을 보이느냐면 먼저 중국의 1대1로의 핵심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라는 거죠. 특히 육로 쪽이. 과거의 비단길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지금 실크로드도 여전히 중앙아시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고,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자흐스탄, 뭐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하여튼 뭐 그때 탄자 들어가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 국가의 중요성은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또 지중해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경로에 중앙아시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중요하냐? 지금 중국이 에너지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국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동 쪽의 군비를 축소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조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불안한 거죠. 자국 내에서의 석유 수요로는 충분히 턱이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 그동안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석유 수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사이주시사는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이미 가스 송유관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송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라든지 극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서양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 이제 중국에 인접해 있는 지역 쪽은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중앙아시아와 중국 가스관 프로젝트를 보시면 ABC 라인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부터 비롯해서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치는 ABC 라인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D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라인을 이용해서 중국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중앙아시아는 앞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중국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지정학적 위협,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이 현재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동유럽을 통해서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받던 것이 지금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세력 대립 구도가 나타나면서 지금 러시아와는 관계를 유럽이 끊고 있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라는 거죠. 중앙아시아 쪽으로 돌고 돌아서 이란을 거쳐 다시 카스피해 쪽이라든지 이란을 거쳐 나오는 그런 통로로 앞으로 이제 그 가스 수송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향후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아시아 지금 얘기했는데 중앙아시아 옆에 근처 또 다른 쪽도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뭐 가까운 쪽은 뭐 많이 있죠. 뭐 그 똑같이 이 지하 자원 부족량이 많으면서 많은 지역이 이제 이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이요? 네.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과 굉장히 대척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란의 이 대척 관계가 최근에 이제 풀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란도 이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밀어내야 되는데 왜 밀어내야 되냐면 지금 카자흐스탄부터 이란까지 철도가 뚫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아시아의 자원들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만을 이용해서 많은 원유들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 그동안 석유 수출이 막혀있던 국가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통로가 또 가스관은 이란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그 자원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거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국과 이란이 그동안 친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그 협력 관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는 뭐 이런 중동의 일부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아주 뭐 저는 필수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혹시 그 김정희 의원님 그 화면에 채팅창 보이세요? 네. 예? 네네. 거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사실관계랑 틀린 얘기를 하시네요. 왜? 제일 밑에. 뭐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스케일 크시네요. 그거 보이세요? 아, 예. 그 위에 쓴 말.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실제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하시는데
지금 그 사생활인데 이거 틀린 걸 쓰시는 거거든요, 지금요. 왜? 깜짝 놀랐어요. 왜? 근데 사생활은 또 저희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여튼 정보를 쓰신 분이 소판돈이다라는 쓰신 분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세요. 다른 분이랑 착각하셨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박학다식하다, 뭐 스케일이 다르다. 역시 김종인이 팬들이 워낙 많아, 지금요. 우리는, 박학하시네. 박학하시죠. 많이 난 박학 소식, 우린 박학다식. 많이 먹잖아, 우리는. 우린 또 깊이가 없잖아. 얇은 빵이잖아, 우리는. 나 중앙시에 얘기하면 한 30초 얇겠어. 그렇지. 뭐 스탄 들어가는 데하고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잖아. 뭐 스탄하고 뭐 있던데, 뭐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제작자, 높은 분이 뒤에 또 우리 부조에 와 계시는데요. 김종인님 말씀 워낙 내용이 좋으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진짜로. 근데 관련 주식도 어떻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관련 주식을 제가 국내에서 펀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펀드백화점 이런 데도 관련된 펀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몽골 뭐 일부 지역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또 이영영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에는 관련된 그 ETF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코드가 GIA고요. 이 펀드가 최근에 지금 ETF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래도 최근에 붙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1, 2년 올라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앞으로 일본의 지금 ADB, 그러니까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을 위시로 하는 이쪽은 아마 동남아를 적극적으로 부양해서 아마 해외 진출을 하고 성장을 꾀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유럽 쪽으로 개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예 반으로 갈라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일본 쪽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나머지 국가들의 하나의 패러그룹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센트럴 아시아 그리고 몽골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얘기한 처음 봤거든요. 마음이 훅 들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또 PD님,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저도 이럴 때 우리가 또 잘하는 게 있잖아. 숟가락 얹기. 숟가락 하나 저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제 화면 잡으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아시아 쪽, 중앙아시아의 아주 핵심인 거 되겠고요. 이 주식이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IGF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운영사는 블랙락. 세계 최고 형님들이 하는 거. 이게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ETF거든요. 이게 전 대박 날 거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 또 이건 우리가 또 이재석 전문가님의 이거 하는 거를 또 우리가 또 하는 거지만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 후광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 화면 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피디님. 그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보면 많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 이런 쪽 보면 어떤 특정 업종이나 딱 쳐보면 여기도 딱 나오거든요. 여기 후광통에 나오는데요. 내몽고라고 앞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내몽고, 바깥 내몽고. 안쪽 있죠. 안내할 때 그 한국말로 내구이 몽고 할 때 내몽고. 내몽고가 들어가는 말이 몽고 쪽에 뭐 최대의 재벌? 뭐 그런 우리나라 보면 재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중국 주식 직접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지. 내몽고 들어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잘 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그 후광통 기업들 중에서 내몽고로 시작하는 기업들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1대1로 해서 건설 관리주를 찾는데 그 건설 제일 큰 거야 뭐 중국 건설물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내몽고가 있다 그러면 1대1로에 옳거니 뭔가 있겠거나 하라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하시라는 얘기죠, 내 말은. 그죠? 내몽고도 사기꾼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몽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부족한 게 총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저는 크게 단락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ICT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뭔가 안 보이는 세상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워낙 높고 성장성이 너무 워낙 부풀려져 있어서 박살난 그런 업종들에 이제 투자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을 개발하면서 드디어 이제 성장 동력을 뭔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약간 더 싸져야 되는데 아마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뭐 완전히 소설입니다만 글로벌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을 대폭 낮춰놓고 거기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의 또 빅 아이디어와 빅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얘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 또 어떤. 태양광 얘기해 주신다는데.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태양광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산업이지만 완전히 잊혀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종목 언급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요. 네. 근데 미국에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이미 이영영 의원께서 여러 번 얘기해 주셨던 선 에디슨.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드코 때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일드코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회사 하나 만들고 이 자회사 생기는 이익은 전부 배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배당하느냐? 대주주가 바로 모회사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는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회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새로 만들어낸 일드코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드코 한다고 하면 뭐 써내디슨 급등한 이후에 다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듣보잡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평가되었던 이런 태양광 회사들도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드코를 중심으로 뭔가 돈이 모이고 있고요. 실제로 에너지 원별로 발전 단가를 살펴봤더니 최근 태양광 단가가 워낙 내려가 있었어요. 유틸리티 쪽에 쓰이고 있는 그 태양광 발전의 단가는 거의 원자력 발전보다 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은 단위 전력당 생산 비용을 봤을 때 이미 비용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앞으로 태양광 쪽에도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린본드 투자액도 작년에 대거 증가했고요. 올해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기존에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면 뭐 대형 발전소를 대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진국에서 그런 부분을 나타낼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소형 가전 아니면 일정 부분의 조그만 지역 경제 아니면 이제 막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아프리카와 같은 일조량이 많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가능하냐? 바로 테슬라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솔라시티가 생산해내고 있는 거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벽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 벽에서 태양광을 축적해 놓고 그 축적된 태양광을 모두 ESS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나소닉과 연합해서 새롭게 회사를 만든 이 테슬라가 기존의 ESS보다 가격을 대폭 7분의 1로 낮춰서 앞으로 보급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향후 태양이 이제 공짜 에너지지만 한정된 시간만 비춘다라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는 만큼 아마도 앞에 태양광 이제 살아남은 대형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관련주로서는 LS 산전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 대표는 태양광 이런 거 싫어하잖아. 태양광 뭐 싫어하지는 않는데. 영접했어? 아직 영접은 안 했어. 영접은 아직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그리디 페리티에 대한 부분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가가 좀 뭐 100불대 이상에서 그게 좀 있었으면은 정말 그게 시기가 좀 빨라졌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단가가 싸다라는 논리에 대한 쪽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폐기 비용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포함했을 때는 결코 싸지 않다라는 얘기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ESS 이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요거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쌀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약간 그 좀 있는 쪽 북미 지역 쪽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이제 투자를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과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되려면 인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만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그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어쨌든 간에 태양광을 하려면 뭐 OCI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케미칼은 최근에 OCI 그 태양광보다는 이 나빅트렐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관절염 치료제. 그 관절염 치료제 이번에 저 판매 허가 받았잖아요. 자기가 오늘도 지금 약간 밀리는 거 하니까 박각 다시 하려고 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태양광보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절염 치료제 다빅트렐 이게 판매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다빅트렐. 셀트리온 램시마 말고 다빅트렐로 얘네들은 허가를 받은 건데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태양광도 어쨌든 긍정적인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당분간은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에 그래도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김종현 피언을 오늘 싹 들어갈래. 왜냐면 저도 박각다시기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이 사람들이 너는 대초조해. 나 지금 손이 떨려. 나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 어저께 욕 먹었잖아. 중국 얘기했던 욕 바가지를 먹었잖아. 저도 박각다시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짝짝짝만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죠. 이건 웃음이 나서 말이 안 되네. 이거잖아요. 저는 정치인 테마지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누구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 선배 나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경멸하거든요. 네. 그런 거 나오면 다 잡아 넣어야 된다고 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 전 세계 유일한 정치인 테마주가 딱 하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요? 그게 존 포데스타입니다. 존 포데스타.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존 포데스타가 엄청난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예전 대통령 때도 참모했고요. 네. 오바마 정부 때에서 청와대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선거 참모 책임자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이게 바로 존 포데스타입니다. 존 포데스타 이 사람이거든요. 힐러리의 오른팔이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신재생 에너지의 아주 강경론자입니다. 이 사람. 네? 강경론자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오바마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당연히 이번에 선거에도 여기 핵심적으로 힐러리의 얘기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존 포데스타가 그런 거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더 강화될 거다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힐러리는 어떠냐 지금? 네. 힐러리는 지금 공화당가에서 보통 7대3까지 나오다가 네. 예? 요즘 보면 힐러리 또 스캔들 나오잖아요. 뭐 네네. 돈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힐러리가 1등입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여자끼리 붙어야 된다 그래갖고 공화당에 또 여자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또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하튼 선호도는 1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정책을 그대로 가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은요. 후원자라든가 이런 정책. 그래서 우리랑 약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전히 뭐랄까요. 태양광이가 됐건 신재생에너지에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것 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식자랑 배트인가요? 그런 거죠. 임 의원님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요. 저도 한마디만 첨언드리자면 태양광이 네.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선진국에는 워낙 뭐 유틸리티 회사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치고 올라가는 거 당연히 반기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네. 딱 한 군데 선진국에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망한 그 지역의 소규모 발전은 전부 태양광이 자리매김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을 했고요. 아프리카에서 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냐면 아프리카도 정말 인가가 띄엄띄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데 만약에 기존의 발전소를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거기서 전력을 보내는 비용이 아마 더 많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태양광 같은 소형 발전소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전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전 세계 11억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네. 그러면 대형으로 해야 되느냐, 소형으로 해야 되느냐? 소형 태양전지에 ESS가 붙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존에 이제 똑같은 유틸리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태양광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소형 방식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신대륙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보면요. 그 좀 오늘 또 점심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모셔도 돼. 왜냐면 근데 아까 11억 명이 지금 전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보면 여기 연세가 아주 젊으신 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아무래도 전기가 없다 이러잖아. 그렇지. 이성원 대표도 어렸을 때부터 전기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있었죠. 전기 간혹 전기 나가갖고 촛불을 쓴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책에서 봤죠. 그렇잖아. 시대나 그런 걸 알았지. 우리 때는 모르지. 책에서나 봤지, 그런 거. 그렇지.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같이 이제 좀 있으면 관악산에서 만날 처지잖아. 그게 전혀 아니죠. 저는 한 20년 후에. 근데. 형님은 지금 가셔야지, 관악산으로. 근데 집중해주세요. 근데 저도 못 믿는 세대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성원 대표도 한 세대가 많으니까 전기가 중중간에 끊기는 건 있었어요. 지금 북한은 전기가 끊겨갖고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11억 명이라는 명이 말이 안 돼.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 또래인데요.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 또 진균이 형님 알지? 네. 진균이 형님 알지? 네. 직전까지 모 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하던 분이 있는데 저랑 한 살 차이에요. 말의 형님이다. 저보다 나이 하나 아래거든요. 네네. 이 형님이 어디 사람이냐면 충북 영동 보은 그쪽에 김천이야. 김천. 경상도 김천 있죠. 경상북도 김천인가요? 혹시 제가 틀리면 확인해 주세요. 근데 맞습니다. 같은 모여 있어요. 충북 영동 보은 경북 김천이고 같은 동네에 모여 있는데 이 친구 집이요. 좀 산 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 인정해.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어렸을 때 꿈만 같은 어디서 소설에나 보고 만화에서 보는 거 있죠? 나무로 그러는 거야.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이원, 나이 드니까 이원, 예전에 이지음, 이대리, 이과장 그랬거든. 끝까지 들어봐.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자기가 중1 때까지 반딧불로 공부했다는 뻥을 까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에 20, 30년은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친구가 자기 왜 정계 들어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때문에 들어왔던 거야, 자기 동네에.
예? 근데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지금 전기가 없는 데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가면 소위 이게 글이 들어가거든요. 네. 동네마다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워낙 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규모 소규모에서 써내드으니 인도에 5,000개를 한꺼번에 짓겠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뚜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저도 좀 말이 좀 갖고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거 좀 얘기해보죠. SK하이닉스 지난번에 이제 좀 계속 중문전 문제 더 하려면 뭔가 좀 큰 형님이 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SK하이닉스 요즘 5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뭐 여전히 고고요. 다만 이제 이게 4년, 5년 계속 가는 랠리냐 아니면 뭐 1, 2년 정도 더 갔다가 크게 또 옛날 반도체 사이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맞을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는 중국의 기술력이 웬만한 것들 한국을 다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대만에 말 그대로 망한 회사들 많단 말이에요. 뭐 윈본드를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뭐 TSMC는 따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윈본드를 포함해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군들 중에 망가진 회사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데 아직도 기술 인력들도 충분히 있고 뭐 개발 능력이 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당장 쫓아올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정부가 중심으로 반도체를 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순수 반도체만 계속한다면 한 1, 2년 정도는 견조한 수요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 위에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성훈 대표. 10만 원 안 된다. 10만 원 안 되겠네. 내가 딱 느낌은 10만 원이 좀 어려울 것 같네. 근데 이제 안 돼.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금은 1, 2년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 기술 투자하고 해갖고 따라잡고 공장 증설하고 하려면 앞으로 4년에서 5년이거든요. 근데 4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가만히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인피니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거기는 큰 형님이 없었지. 절삭 공구로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살리면서 자기는 큰 집에 가서 그 시작하는 그런 그 경영 지진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이만한 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 기구가 흔들리지 말라고 한 5cm 넘는 7cm 정도 되는 철판 위에다가 실험 다이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드릴로 뚫어야 돼요, 구멍을 설치하려면. 박각다신 열전이네. 근데 내가 무리하고 있어, 자기도. 한국산 드릴로 겁나게 뚫었는데 드릴이 그러니까 한 3시간에 구멍 하나 뚫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이 야 그거 되겠니? 그래갖고 청계천 가서 독일 보시 거를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 걸로 사다가 하니까 누르면 들어가네. 그냥 드릴이 내가 왜 이렇게 한국산 드릴로 이렇게 난리를 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기술이 없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제조 기술이나 이런 장비 제조 기술 같은 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근데 못 따라가. 거긴 큰 집 가는 회장님이 없잖아. 큰 집 가는 회장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네, 경영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돈질해도 안 되는 게 일단은 기술이고 이게 태양광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져도 되는데 이거는 수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수율이 맞으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그 생산 단가가 안 맞고 그 뭐죠? 기술이 안 되면 그만큼 집적도가 떨어지게 되면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수율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대로 내가 적자 보고 팔면 되지만 요거는 조금 반도체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긴 시간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한가는 종목 설정 다음 주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는 또 수요일에 너무 좋아요. 수요일에 또 한번 또 특집으로 또 나오신다면서요? 네, 뭐 그건 뭐 이 단기 이슈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인데 그거? 예, 코스피 200 정기 변경과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키움증권에.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오신다니까 꼭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